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올해 45살, 혼자 산지 3년이 된 건축가 김민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소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지난 몇 달간 온몸으로 겪어낸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저는 옆집 여자에게서 죽은 제 아내의 향기를 맡기 시작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겐 강산도 변할 만큼 긴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이었어요. 제 세상의 시간은 사랑하는 아내 서지혜가 제 곁을 떠나던 그날 오후에 멈춰버렸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찜 해놓을게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후로 제 삶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건축가라는 제 직업은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삶을 불어넣는 일이지만 정작 제 삶이라는 공간은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비어버렸어요. 아내 지혜가 쓰던 물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어 하고 말해줄 것만 같아서 차마 아무것도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녀의 손때가 묻은 찻잔, 읽다 만 책상 위 소설책,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향수병까지도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유난히 더 넓고 휑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은방울꽃 향기가 배어있던 침실에서는 이제 희미한 먼지 냄새만이 났어요. 사람들은 제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아내를 보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심장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지혜 없는 세상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지혜는 참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남자를 만나 뭐가 그리 좋았는지 언제나 제 곁에서 햇살처럼 웃어주었죠. 사소한 일에도 아이처럼 기뻐할 줄 알았고 제가 설계한 건물의 모형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워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특히 지혜는 은방울꽃 향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봄날 하얀 은방울꽃 부케를 들고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민준씨, 이 꽃 향기 너무 좋지 않아? 꼭 나갔지? 라며 장난스럽게 웃던 목소리까지도요. 그날 이후로 그 향기는 저에게 지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녀의 곁에서는 늘 그 싱그럽고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온 세상의 모든 향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후각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죠.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혹은 저처럼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지혜가 떠난 세상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않는 그저 멈춰버린 흑백 필름과도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출근해서 도면 위에 선을 긋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어요. 매일이 똑같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날 옆집으로 누군가 이사오기 전까지는요. 아내가 떠난 후 제 세상의 모든 색과 향기는 빛을 잃었어요. 마치 흑백 필름처럼 모든 것이 그저 무채색의 풍경으로만 존재했죠. 특히 후각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지혜가 끓여주던 찌개 냄새, 주말 아침이면 창문으로 들어오던 흙냄새, 새로 산 책에서 나던 종이 냄새 같은 것들이 소소한 행복을 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 코는 오직 아내의 흔적만을 기억하고 다른 모든 향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제 삶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텅 빈 회색의 공간에 멈춰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현관문 센서 등이 꺼진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집으로 들어서던 순간이었죠. 아주 옅게 하지만 분명하게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있었어요. 익숙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향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제 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췄어요. 은방울꽃 향기였어요. 지혜가 살아생전 정말 좋아했던, 그래서 늘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깃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던 바로 그 향기였죠. 너무 놀라 숨을 참았어요. 제가 헛것을 맡았나 싶었거든요.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헛소리가 들리기도 한다잖아요. 후각도 마찬가지일 거라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죠. 잘못 맡은 걸 거야. 아니면 다른 집에서 피운 디퓨저 향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코끝에 맴도는 그 희미한 잔향 때문에 꼭 아내가 바로 옆에 누워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잠에서 깼는지 몰라요. 깨어날 때마다 텅 빈 옆자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밀려오는 허탈감에 가슴을 쳐야 했죠. 그 향기는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에 한 번씩 폭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그 향기가 저를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죠. 마치 누군가 향수를 아주 조금씩 더 뿌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제 이성은 계속해서 우연일 뿐이라고, 세상에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제 모든 세포는 그 향기가 그냥 평범한 은방울꽃 향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지혜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채취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제가 수년간 그녀를 끌어안으며 맡아왔던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향기였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향기가 나는 걸까? 저는 미친 사람처럼 폭도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위층일까? 아니면 아래층? 하지만 향기는 언제나 우리 집과 바로 옆집 사이의 공간에서 가장 짙게 느껴졌어요.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사람이 이사온 옆집이었죠. 한번 의심이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 외시경에 조심스럽게 눈을 갖다 대고 옆집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인기척이라도 들릴까 숨을 죽였고 옆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죠. 건축가라는 제 직업이 이렇게 쓸모없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수많은 건물의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설계했지만 지금 제게는 고작 벽 하나 너머의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미지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문득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혔어요. 만약 저 향기가 정말로 죽은 아내가 보내는 신호라면 어떡하지? 아직 내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심장은 자꾸만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되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 그녀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라고.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동안 또다시 현관문 틈으로 그 아찔한 향기가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홀린 듯 현관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요? 잔인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혹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저 벽 너머의 존재를, 죽은 내 아내의 향기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 향기는 며칠 동안 제 집요한 그림자가 되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고 현관문을 나설 때면 폭도 어딘가에 희미하게 맴돌았죠. 처음에는 그저 제 뇌가 만들어낸 장난, 지독한 그리움이 빚어낸 환각이라고 치부했어요. 아내를 보낸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으니까요.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손길이, 제 기억 속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후각마저 아내를 붙잡고 싶어 발버둥 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죠.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내의 향수병을 열어 제 주변에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은방울꽃향. 지혜가 유독 좋아했던, 그래서 제게는 봄날의 햇살 같았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 같았던 그 향기. 그 향기가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주말 오후였어요. 밀린 설계 도면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다녀와야 했죠. 평소 같았으면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탔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현관문 너머의 세상이 궁금했어요. 어쩌면 그 향기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무모한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고 폭도로 나섰어요. 역시나 폭도에는 그 익숙한 향이 안개처럼 옅게 깔려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 고요함 속에서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아내의 향기만이 존재했어요. 그 향기는 분명 옆집, 그러니까 얼마 전 새로 이사온 그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죽은 내 아내와 똑같은 향을 쓰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혹시 지혜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지독한 우연일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놀란 듯 고개를 가볍게 숙여 인사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엉거주춤 고개를 숙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좁고 폐쇄된 공간에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향기. 폭도에서 맡았던 희미한 잔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농밀하고 선명한 아내의 향기가 바로 그녀에게서 나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 자체가 향기의 근원인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은방울꽃 향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건 더 이상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제 코끝에서 제 폐부 깊숙한 곳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이었죠. 저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봤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어딘가 조금은 슬퍼 보이는 인상의 여자. 제 안에 지혜와 닮은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에게서 내 아내의 향기가 나는 겁니까?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가까스로 삼켰어요. 그때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저 혹시 802로 사시는 분 아니세요? 나지막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 네, 맞습니다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802호로 이사 왔거든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이사 온 날 떡이라도 돌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에도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은방울꽃 향기는 제 심장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죠. 802호. 바로 그 향기가 시작된 곳.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어요. 그녀는 제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을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가다 자주 뵙겠네요. 그녀의 다정한 인사에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렸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저는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텅 빈 공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아내의 향기만이 가득했어요. 그 향기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건 멈춰버린 제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위해 시작된 어떤 필연적인 사건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온 복도를 울리는 것 같았죠. 그 향기는 제 안에 지혜의 향기가 맞았어요. 3년 내내 제 기억 속에서만 맴돌던,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은방울꽃 향기. 우연이라고, 그저 흔한 향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거든요. 그 향기에는 아내의 체온과 웃음소리, 함께했던 모든 순간의 공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은 그날 이후로 온통 옆집 여자 박소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죠. 그래, 세상에 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내를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몰라. 하지만 제 가슴은, 제 온몸의 세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무언가 있다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죠. 며칠 뒤 재택근무를 하다가 거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집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음이 잘 되는 아파트인데도 묘하게 선명하게 귓가에 파고드는 선율이었죠. 쇼팽의 녹턴 2번. 지혜가 비 오는 날이면 꼭 창가에 앉아 듣던 곡이었어요.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며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곤 했죠. 그 음악은 우리 부부에게 침묵마저 포근하게 만들었던 우리만의 언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음악이 바로 저 벽 너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벽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죠. 향기, 그리고 이제는 음악까지. 이건 대체 뭘까요? 주말 오후 장을 보기 위해 들른 동네 마트에서 저는 또다시 그녀와 마주쳤어요. 과일 코너에서 망설이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이웃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짧은 목례를 나누고 어색하게 돌아서려는데 그녀의 쇼핑 카트 안이 무심코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유기농 루이보스 티, 그리고 아내가 유독 좋아했던 애플망고. 심지어 지혜가 항상 고집하던 특정 브랜드의 저지방 우유까지. 물론 이것도 흔한 식료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풍경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동시에 지독하게 낯선 것이었어요. 저 혹시 애플망고 좋아하세요? 저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던지고 말았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죠.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 사람이 참 좋아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옅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내 아내 지혜인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그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건 건축가라는 제 직업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계산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죠. 그런데 지금 제 삶은 온통 오차투성이었어요. 일에 집중하다가도 문득 옆집의 작은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그녀와 마주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로비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그녀를 보게 됐죠. 그녀는 무언가 꼴똘히 생각하는 듯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부드럽게 넘겼어요.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귓불을 살짝 만지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지혜의 버릇이었어요.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조금 쑥스러울 때면 늘 저렇게 귓불을 만지작거리곤 했죠. 수백 수천 번을 봐왔던 세상에서 저만 아는 아내의 사소한 습관. 그걸 지금 옆집 여자가 박소영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향수, 음악, 음식 취향. 그 모든 것은 어떻게든 우연의 영역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 사람의 일부나 다름없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죠.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내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그녀가 일부러 내 아내를 흉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 들어왔어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빛 뒤에 감춰진 진실은 대체 뭘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혼란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아내야만 했어요. 저 여자 박소영의 모든 것을요. 옆집 여자 박소영 씨에 대한 제 생각은 어느새 의심을 넘어 집착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게 되고 그녀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힐끔거리며 혹시나 아내의 흔적을 더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비참한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걸 느끼면서도 이 지독한 호기심과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죠. 스스로가 한심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창밖에는 아침부터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이런 날이면 온몸이 쑤셔오고 지혜에 대한 그리움은 눅눅한 공기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이었죠. 멍하니 빗줄기만 바라보다가 문득 몇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아내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그 방은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었거든요. 먼지만 소복이 쌓여가는 그곳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눅눅한 슬픔을 털어내기 위해선 가장 아픈 곳부터 마주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묵은 책 냄새와 희미하게 남은 아내의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핏줄기 사이로 뽀얀 먼지들이 춤을 추듯 떠다녔죠. 아내가 쓰던 책상, 그녀가 아끼던 만년필, 일다만 책갈피가 꽂힌 책까지. 모든 것이 3년 전 그 시간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상자에 담아두었던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행가서 찍었던 사진들, 제게 써주었던 짤막한 메모들, 우리가 함께 모았던 영화 티켓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심장이 점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추억에 잠겨 있는데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간직해왔던 그녀의 보물 상자였죠. 한 번도 제게 그 안을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아주 소중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편지 몇 통과 작은 액세서리들, 그리고 빛바랜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다이어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처녀 시절 흔적이었죠. 이걸 봐도 될까 망설이는 마음도 잠시 저는 홀린 듯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풋풋함이 느껴지는 아내의 앳된 글씨체가 저를 반겼어요. 20살 갓 대학생이 된 지혜 일기였죠. 저를 만나기 한참 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일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설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미소 지으며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내의 시간을 엿보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유난히도 글씨가 번지고 눌러쓴 흔적이 역력한 페이지였어요. 날짜는 아내가 20살이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던 늘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기일이었다. 그리고 내 동생의 생일이기도 하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 동생.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보지 못한 내 가여운 동생. 오늘따라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 아주 어릴 적 딱 한 번 보았던 그 작은 얼굴. 나랑 똑 닮은 눈을 가졌었는데 그 아이도 지금쯤 어딘가에서 20번째 생일을 맞았을까? 나처럼 슬픈 생일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라니. 지혜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가에도 외동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다음 장을 다급하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 쓰인 일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서재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갓난아기인 동생을 엄마가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별.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가 되라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별이 되지 못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먼 친척벌 되는 박시성을 가진 댁으로 보내줬다고 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찾을 생각도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아빠의 말씀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박씨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이어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서별에 대한 다른 단서가 더 있을까봐.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꼭 내 동생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을 흔들게 될까 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대신 그 아이를 닮은 것을 늘 곁에 두기로 했다. 어릴 적 헤어지기 전 내가 가진 용돈을 전부 털어 선물했던 작은 은방울꽃 향수? 그 향기라도 맡으면 내 동생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이 향기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은방울꽃 향수.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폭도에서, 그리고 그녀의 집 안에서 제 코끝을 스쳤던 바로 그 향기. 아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향기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헤어진 동생을 향한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의 증표였던 거예요. 옆집 여자 박소영. 그녀의 어딘가 슬퍼 보이던 눈빛, 아내와 닮았던 사소한 버릇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에게서 나던 은방울꽃 향기.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하고 기막힌 사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부서져라 껴안은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의 끝에 서 있는 그녀를 직접 만나 이 지독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다이어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안에 지혜의 손때가 묻은 갈색 가죽 커버. 그 안에서 발견한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3년의 시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갈비뼈가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아니면 내가 드디어 슬픔에 미쳐 헛것을 보는 걸까?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서 집 안의 공기마저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이 지독한 의문과 혼란 속에서 단 하루도 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구겨 신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바로 옆집.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그 거리가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소영 세 글자가 적힌 문패가 희미한 폭도등 아래서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지난 몇 주간 저 문 너머의 여자에게서 죽은 아내의 향기를 맡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던가. 단순한 우연, 스쳐가는 인연이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다이어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든 손이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나는 이 어색하고 무례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머리맡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결국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어요. 알아야겠다. 그래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침내 손가락이 버튼에 닿았고 짧고 건조한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그 향기, 은방울꽃 향이 제 코끝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어요. 그녀였어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그녀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민준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냈어요.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녀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눈에 들어온 풍경 때문이었죠. 현관에 놓인 화분, 거실 벽에 걸린 작은 그림, 심지어 소파 위에 무심하게 놓인 쿠션의 무늬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아내의 취향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놓은 것 같았달까요? 아니,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저 그림은 지혜가 무명 작가의 작은 전시회에서 어렵게 구해와서는 아이처럼 기뻐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는 동안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찻잔 세트. 모든 것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어.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제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은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서 제 자신이 비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신뢰가 될 질문이라는 거 잘 압니다. 어쩌면 아주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저는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의 지난 3년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전부요. 박소영 씨 혹시 서지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늘 차분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기만 하던 그 얼굴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동요를 감추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까지 숨기지는 못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제가 미처 읽어낼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길고도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지독했던 의심과 혼란의 끝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요.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낡은 다이어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온몸에 신경이 곤두선 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내 아내와 무슨 관계냐고. 제 말에 그녀 박소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얼굴과 제가 든 다이어리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내 아내를 오래전부터 알고 스토킹해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아내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악연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잠식해 들어갔죠. 그때였어요. 그녀의 크고 슬픈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댐의 둑을 무너뜨리는 신호탄 같았어요. 이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당황해서 굳어버렸어요.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그녀의 서러운 울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경계심이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죠.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밖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직하게 말하며 그녀는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익숙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코를 괴롭히던, 하지만 동시에 미치도록 그리웠던 바로 그 은방울꽃 향기. 이제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그 향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가 건넨 따뜻한 차를 받아 들었지만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더군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을 채운 건 그녀의 낮은 흐느낌과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지독하게 선명한 아내의 향기뿐이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 다이어리 언니의 것이 맞군요. 언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서늘하게 관통했습니다. 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라고요? 제 되물음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몇 주간 저를 지독한 혼란 속에 빠뜨렸던 모든 의문들의 조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혜 언니 아니 형부의 아내 서지의 동생 박소영이에요.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현실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아내 지혜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가족과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지혜도 동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살았죠. 그런데 그 동생이 바로 내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언니가 떠나고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형부도 물론 계시지만 제가 염치 없이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3년간 제가 느꼈던 상실감과 고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언니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졌죠. 그러다 문득 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이 공간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어요. 언니가 매일 바라봤을 창밖 풍경, 언니가 걸었을 폭도, 언니의 숨결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이 공기,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아파트,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몰래 복도에 나와 우리 집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베란다에 나와 제가 가꾸는 화분을 보며 언니의 취향을 떠올리기도 했다고요. 향수는 언니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제게 처음 사준 선물이었어요. 소영아, 너한테선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 하면서요. 그 뒤로 저는 다른 향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언니를 기억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형부께 혼란을 드리려는 의도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저 이 향기를 맡으면 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뿌리게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혼란과 의심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와 똑같은 그리움을 가진 한 사람이 언니를 추억하는 서툰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를 쏙 빼닮은 취향, 사소한 버릇들. 그건 그녀가 아내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자매가 서로를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나 형부의 슬픔을 다시 해짓는 건 아닐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언니의 흔적만 느끼다가 떠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녀에게 품었던 의심과 분노가 미안함과 연민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나만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 옆에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숨죽여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내, 아니 그녀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아내의 어린 시절, 자매만이 아는 소소한 비밀들,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해서요. 죽은 아내의 향기로 시작된 지독한 의심의 끝에서 저는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지혜의 부재로 텅 비어버린 제 세상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그게 비록 또 다른 슬픔의 형태일지라도 이상하게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 지혜의 친동생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의심과 혼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자리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옆집 여자, 박소영 씨, 아니 이제는 처제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오래전 집안의 반대로 연을 끊고 살았던 자매의 이야기, 언니의 결혼식조차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아픔, 그리고 3년 전 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도 차마 장례식장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는 죄책감.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제 아내의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내가 왜 단 한 번도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깊은 상처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소영 씨는 언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형부, 그러니까 저를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서 수소문 끝에 바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던 거고요. 그저 조용히 곁을 맴돌며 언니를 추억하고 싶었을 뿐, 저를 혼란스럽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죠. 당신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구나.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옆집의 그 향기가 사실은 저를 향한 아내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다시 소영 씨와 마주 앉았어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는데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고요. 얼마나 자상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는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다고요. 그녀의 입을 통해 듣는 제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 씨가 들려주는 아내의 어릴 적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장난꾸러기였던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 무서워했던 것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아내의 모습이 조금씩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멈춰있던 제 세상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며칠 뒤 소영 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서요. 쭈뼛거리며 들어온 그녀는 부엌으로 직행하더니 익숙한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였죠.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3년 만이었어요. 이 집에서, 이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소영 씨가 말하더군요. 이건 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기가 끓인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늘 자랑했었다고요.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정말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았거든요. 짜고 맵고 달던 아내의 손맛이 고스란히 혀끝에 되살아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고마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가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죠. 제 앞에 앉아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소영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지혜를 나와 똑같이 기억하고 똑같은 무게로 그리워할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희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아내가 좋아했던 영화를 같이 보고 가끔은 아내의 묘에 함께 찾아가기도 했죠. 소영 씨는 더 이상 제게 의심스럽고 미스터리한 옆집 여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처제이자 새로운 가족이었죠. 이제 옆집에서 은방울꽃 향기가 풍겨와도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넘어올 때면 창문을 활짝 열어 그 향을 더 깊이 들이마시곤 하죠.
그건 이제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슬픔의 향기가 아니에요. 아내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나갈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고맙고 따스한 희망의 향기니까요. 3년간 멈춰있던 제 세상은 그렇게 아주 조금씩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